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리 잘 들릴까요? 소리 잘 들리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0시간 동안 디지털 리터러시 기초반을 강의하게 될 이순주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지금 자가 격리 기간 중이죠? 일단 저희 수업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어, 체크를 해야 되는데 혹시 지금 다 자기 컴퓨터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오피스 2016이 깔려 있어야 되거든. 설치가 다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제가 강의할 내용은 엑셀, 그리고 파워포인트, 그리고 워드 이렇게 세 가지 프로그램을 강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제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원활하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어요. 다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는 맞죠? 제가 진행해도 되는 거겠죠? 네, 다 선행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나 프로그램이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다음 시간에는 설치를 해서 그리고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제가 말하는 요거는 영상이 또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가시면 다시 녹화된 동영상을 재생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이시니까 아마 한국말에 익숙하지 않아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듣고 끝내시면 어려울 것 같고 몇 번씩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줌 수업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줌 수업 하실 때 채팅창에 뭐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든지 또 잠시만요. 지금 기록이 안 되고 있을까요? 저는 기록 되고 있다고 뜨거든요. 근데 이게 기록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기록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는 기록이 잘 되고 있는데 안 Anh 되면 Trung ơi, 여러분 chị đi về trước nhé. 기록되고 있죠. 네, 그러면 이어서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10시간 동안 배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일단 오늘은 엑셀의 개요 및 기초에 대해서 배울 거야. 여러분들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는 많이 들어는 보셨죠? 근데 우리가 기초반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만 봤고 제대로 하나도 기초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엑셀 개요 및 기초, 그리고 두 번째 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씩 해요. 그래서 오늘은 2차시까지 진행될 거예요. 엑셀 사용자 지정 서식 및 레이아웃 적용까지 할 거고, 이제 내일이 어려운 날이에요. 그래서 수식, 계산, 함수 이런 내용들을 할 거고, 고급 함수까지 내일 이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에는 고급 차트 및 피벗 테이블 작성과 이제 파워포인트를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Cô 아마 ơi, thế cô 공부할 수 왔어요? 죄송해요. cô 자,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만들기, 요소 삽입 및 서식, 여기까지가 이제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날은 7차시, 8차시라고 되어 있는 표와 미디어 삽입, 그리고 이제 전환하고 애니메이션 기능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다섯째 날에는 워드에 대한 내용들을 배울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유학생들이라 이제 한국 사람들은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지만 세계 공통으로 워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아마 워드 배울 때도 잘 기본적인 내용들 잘 배워두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지금 조금 짧은 5일간의 일정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내용들만 배울 수 있도록 제가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 이제 모스라는 그 자격증보다는요, 여러분들이 기초에 좀 입각한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요 정도 배우시면 시험은 좀 보기는 어렵겠지만 아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들로 구성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제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수업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파일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렸거든요. 파워포인트 파일하고 엑셀 파일이에요. 엑셀 파일은 제가 이제 실습할 때 여러분들한테 열어서 어떤 내용을 하세요라고 할 때 필요한 파일이고요. 그다음에 파워포인트 파일은 강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내용들은 강의 내용을 보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강의 내용 제가 파워포인트로 열어볼게요. 자, 파워포인트 지금 화면 보이세요? 화면 목차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 보이지? 지금 이게 41페이지인데요. 1시간 안에 이걸 다 끝내야 돼. 그래서 굉장히 지금 타이트한데 내용이 막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잘 모르는 내용 있으면, 그리고 뭐 목소리가 안 들린다든지 요거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런 내용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수업 시간에 볼 수도 있고 또 수업 끝나고 볼 수도 있을 때, 고럴 때 이제 수업 끝나고 봤을 때는 다음 시간에 또는 제가 뭐 따로 이렇게 해서 꼭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채팅창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글은 잘 입력할 수 있지? 한글 뭐 이렇게 글씨 쓰는 거, 네, 입력해서 해주시면 돼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엑셀 소개하기, 엑셀 시작하기, 그리고 워크시트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파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엑셀에서는 워크시트라는 말을 하거든. 워크시트의 뜻이 무엇인지, 워크시트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울 거고요. 마지막으로 화면을 보는 방법을 배우도록 할 거예요. 자, 뭐 학습 목표는 일단 엑셀의 특징과 새로운 기능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엑셀의 기본 화면 그리고 메뉴 구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워크시트를 관리하고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게 오늘 첫 번째 시간의 학습 목표예요. 자, 엑셀은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봤던 파워포인트라든지 워드의 그런 화면하고는 전혀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엑셀은 굉장히 이 화면을 익히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꼭 우리 왜 한글에서 표 만들 때, 워드에서 표 만들 때 그런 화면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표의 하나의 칸에다가 어떤 내용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엑셀을 보시면, 일단은 엑셀은 데이터 입력 공간이 모여서 하나의 작업 영역인 워크시트라는 걸 이뤄요. 자, 여기 보시면 셀이라는 말이 나와, 셀. 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 지금 보시면 한 칸들 있죠? 요런, 잠시만요. 제가 글씨를 좀 쓸 수 있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한 칸들, 요거를 셀이라고 하거든. 셀. 셀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셀들이 모여서 하나의 워크시트가 돼.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여러분이 아직 요 파일에 요 워크시트의 이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자동으로 시트 1,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더 시트를 생성시키면 여기는 시트 2,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시트들이 모여서 통합 문서라는 게 만들어지거든. 그게 여기 위에 보시면 통합 문서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다른 곳에서 사용하는 파일 개념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 통합 문서에 이름을 쓰면 파일 이름 쓰듯이,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배웠으니까 뭐 1차 시 이렇게 만약에 파일 이름을 쓰면 여기 통합 문서 1이라는 요 부분에 1차 시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고, 파일 이름이라고 해도 무방한 거예요. 그 파일 안에 이렇게 시트들이 여러 개 모여서 파일을 이루고요. 그 시트 하나에는 이런 셀들이 또 여러 개 모여서 시트를 이루는 거야. 굉장히 이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양파 같은 그런 느낌이죠. 자, 그래서 이런 셀들이 모이는데, 이런 셀들은 셀들에 다 이름이 있어요. 우리 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 아파트에 주소가 있잖아. 동호수 이런 거 있죠. 얘도 셀 이름에 셀의 주소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배울 때 보면은 셀 주소를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런 셀 주소들이 필요해. 이렇게 열 주소가 있고요. 이렇게 행 주소가 있어요. 행의 주소는 숫자로 구성이 돼 있어. 숫자. 그래서 1부터 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열의 주소는 A, B, C 이렇게
알파벳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따가 이제 우리가 엑셀 확인할 때 보면은 굉장히 옆으로 가면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데 그게 이제 1048576 곱하기 16384개의 셀이 모일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로로는 이만큼의 셀이 있고요. 세로로는 이만큼의 셀이 있다라는 거야. 되게 많은 셀들이 모여서 하나의 워크시트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파일 하나에는 총 255개의 워크시트를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시트 1번이었잖아. 시트 255까지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지. 자, 그다음에 다음 화면 넘어가 볼게요. 자, 어, 네. 자, 두 번째 화면 가볼게요. 여기에서는 이제 엑셀의 윗부분만 잘라서 이렇게 보여줬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메뉴들, 어, 메뉴들이고요. 파일 메뉴, 뭐 홈 메뉴, 삽입 메뉴, 페이지라고 이런 메뉴들이고요. 요런 메뉴 밑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리본 메뉴라고 해요. 이 위에 있는 이 부분은 그냥 메뉴고 요 이렇게 펼쳐져 있는 요런 것들은 다 눌러 보시면 아이콘 누르듯이 이렇게 콕콕 눌러 보시면 전부 다 실행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메뉴들을 전체 포함해서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리본 메뉴에 어떤 것들 포함시킬 건지 뺄 건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들을 리본 메뉴라고 하고 위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이 부분이 있어. 이거를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하는데요. 빠른 실행 도구 모으면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실행하고 싶은 이런 아이콘들을 모아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뭐 파일 메뉴에 있는지 홈 탭에 있는지 삽입 탭에 있는지 이런 것들은 탭이라고 하거든. 이런 탭들을 눌러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그 메뉴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 없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다가 넣어 놓으면 한 번에 실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제목 표시줄 이런 것들은 탭이라고 했어요. 데이터 탭, 수식 탭, 검토 탭, 보기 탭 이렇게 탭이라고 하는 거야.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있는 설명은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직접 실습을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파워포인트 파일들은요, 따로 이렇게 옆에다가 띄워주시고, 이제부터는 제가 이 파워포인트 파일 보이지 않고요, 엑셀에서 직접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엑셀 화면이 넘어갈 건데, 엑셀 화면에서 다 작업을 할 거니까,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설명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띄워서 옆에다가 다 띄워 놓으시고,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시면 돼요. 자, 엑셀 프로그램 다 같이 실행시켜 봅시다. 혹시 만약에 엑셀 버전이 2016 버전이 아닌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현재 여러분이 쓰고 있는 2010 버전이라든지 2013 버전이라든지 그 프로그램을 띄워서 하셔도 거의 비슷해요. 대부분의 메뉴들이 거의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굳이 2016이 아니더라도 나 이거 없어서 오늘 못하겠어 라고 하지 마시고 다른 프로그램이라도 버전이 달라도 띄워서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이제 보이는 화면이 제가 이렇게 하는 화면과 다를 수가 있지만 그래도 메뉴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니까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16 프로그램은 그 제공을 해주시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 그거는 그 도우미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되는 건지. 자, 그래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파일은 제가 따로 빼놓고요. 엑셀 실행을 할게요. 엑셀 프로그램 중에서 제가 아까 올렸던 파일 중에서 첫 번째 파일이 연습 1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1차 시라는 파일 안에 그 폴더 안에 들어있는 건데 제가 파일을 압축해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압축 해제를 해야 돼요. 압축을 풀어서 1차 시하고 2차 시 폴더 두 개가 있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파일들이 지금 압축을 해제하면 1차 시하고 2차 시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이 있거든. 1차 시 파일을 열어주시면 돼요. 1차 시 파일 열어주시면 여기 안에 연수가 있고 연습이 있어. 일단 이거 두 개 다 열어도 되고요. 지금 할 거는 이제 연습이라는 파일이에요.
이걸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켜 주시면 돼요. 자, 요거 파일 보이시나요? 연습일 1학기 성적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파일. 안 보이면은 채팅창에다 글 남겨주세요. 안 보인다고. 지금 다 잘 보이고 있죠? 자, 근데 오늘 출석을 한번 불러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걸 온라인으로 그냥 동영상으로 듣는 친구들도 있고 실시간으로 듣는 친구들도 있다 해서 제가 출석을 그래도 첫날인데 한번 부르면 좋겠는데 어떡할까? 다음 시간에 제가 부를 수 있으면 그때 불러볼게요. 자, 일단 요 파일을 띄워서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 다 띄우셨죠? 엑셀 파일이고요. 자, 일단 처음부터 새 통합 문서 만들기부터 한번 해볼게. 기본적으로 새로운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파일이라는 네, 파일이라는 메뉴를 사용해서 파일 메뉴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보라는 메뉴가 있고요. 자, 일단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면 우리 모스 시험 보실 때는요. 여기 이 앞에 이 파일이라는 메뉴에 있는 이 파일 메뉴에 파일 메뉴에 보시면 정보, 새로 만들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 공유, 그 다음에 계정, 옵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요 탭이에요. 지금 다른 탭들보다도 이 파일이라는 메뉴가. 그래서 요 메뉴 안에 있는 걸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정보라는 메뉴에 보시면요. 정보 메뉴에 보시면 통합 문서 보호라는 게 있는데 요걸 딱 눌러보세요. 왠지 이름이 뭔가 보호하는 거에 대한 이름이잖아. 그래서 얘는요, 암호 같은 걸 설정할 수 있고 어떤 현재 시트를 보호한다든지 아니면 통합문서 전체의 구조를 보호한다든지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는 게 이 통합문서 보호라는 메뉴에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이따가 제가요, 암호 설정 요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냐면 정보라는 메뉴 안에 통합문서 보호 안에 암호 설정 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모스라는 시험은 내가 사용하는 메뉴가 어디에 들어있는지만 잘 알면 굉장히 쉽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통합문서 관리 여기에도 이제 복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고요. 시험에는 안 나오는 게 많아요. 쭉 다른 메뉴 보시면 새로 만들기는 파일을 새로 만들고자 할 때, 열기는 만들어져 있는 파일을 열고자 할 때, 저장은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요 파일을 저장하고 싶을 때,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싶을 때, 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은 왜 하냐면요. 이름을 바꾸고 싶을 때도 하지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한번 눌러볼게요. 주로 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요 메뉴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 일단은 내가 어느 곳에 저장해야 될지 위치를 정해야 되니까 찾아보기를 눌러서 내가 저장하고 싶은 위치를 먼저 검색을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다른 이름을 저장해서 모스 2016 여기 놓고 그다음에 새 폴더 이거는 여러분들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자, 여기 안에다가 저장을 할 건데 이름을 제가 연습 1이었는데 요거를 연습 1-1이라는 이름으로 저장. 이름을 바꾸고 싶을 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이유는 이름을 바꾸고 싶을 때, 두 번째는요. 파일 형식을 바꾸고 싶을 때야. 파일 형식이 엑셀 파일이니까 당연히 엑셀 형식이겠지만 내가 형식을 다른 형식으로 바꾸고 싶어요. 할 때 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메뉴를 사용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 두 번째 여기 요 형식이고요. 그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건 엑셀 서식 파일 요 형식이 많고요. 그다음에 뭐 매크로 사용 서식 파일 요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또 뭐 XML, 뭐 스프레드시트 이건 옛날에 많이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아무튼 이런 형식을 바꾸고 싶을 때, 그리고 여기 보시면 PDF라는
그 형식도 있죠. 여러분 PDF 파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죠. 이 엑셀 파일을요, PDF 파일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메뉴가 이 PDF 요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식을 바꾸고 싶을 때도 다른 이름으로 저장 요 메뉴를 사용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 중에서 나는 요 서식 파일 형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연습 1-1의 서식 파일로 저장 눌러볼게요. 자, 서식 파일은요, 저장되는 폴더가 따로 있어요. 여기 위에 이렇게 보시면, 요거 안 보이지? 아, 지금 이 화면이 안 보일 수 있겠다. 다른 일로 저장 화면이. 제가 지금 다른 일로 저장했던 그 대화 상자 안 보이시죠? 안 보이지? 그렇구나. 그러면 화면 공유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화면은 안 보일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제 보이나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니까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고요. 여기 이제 연습 1, 연습 1을 연습 1-1로 제가 파일 이름 바꿨고요. 그 밑에 요거 파일 형식 눌러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파일 형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 그중에서 엑셀 서식 파일 요걸로 바꿔볼게요. 엑셀 서식 파일. 엑셀 서식 파일을 바꾸잖아. 그러면 여기 위에 폴더명이 이렇게 바뀌어요. 유저의 문서의 사용자 지정 오피스 서식 파일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자, 이렇게 바뀌고 이 폴더 안에 이 서식 파일은 한꺼번에 모여서 저장되는 거예요. 연습 1-1이라는 이름으로 저장 누를게요. 그럼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그럼 얘는 엑셀 서식 파일로 저장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형식을 바꾼다든지 이름을 바꾸고 싶을 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파일 메뉴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제가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인쇄는 인쇄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나머지 중에서 이제 많이 쓰는 메뉴가 계정하고 옵션이에요. 옵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옵션. 옵션 메뉴 들어가시면 이렇게 엑셀 옵션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일반, 수식, 언어 교정, 저장 뭐 이렇게 쭉 많은데 그중에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도 많이 사용하는 메뉴고요.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 요것도 많이 사용하는 메뉴고요. 그다음에 뭐 저장. 저장해서 뭐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저장을 안 하면 파일이 없어질 수 있잖아. 그래서 자동으로 저장할 수 있는 간격 같은 걸 조정할 수 있는 게 저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 5분마다 한 번씩 저장하게, 10분마다 한 번씩 저장하게 할 수 있는 수치를 여기다가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내가 말했던 그 위에 있는 메뉴들인데 여기에 내가 더 필요한 내용들을 넣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내가 이 중에서 나는 많이 사용하는 게 글꼴 색이야. 글에다가 색깔을 집어넣을 때 난 요 메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요거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넣고 싶어요 하면 요거 클릭하시고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글꼴 색이라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사용자가 추가돼요. 이런 식으로 하고 확인 눌러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거 막 했다가 내가 너무 지저분해 원래대로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 밑에 원래대로라는 메뉴 누르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확인 눌러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여기 위에 여기 리본 빠른 시작 도구 맨 위에 보시면 빨갛게 이렇게 돼 있는 요거 있지? 요게 글꼴색이라는 도구예요. 이렇게 추가가 된 거 확인이 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학기 성적표에 대한 내용들 살펴봤는데 요거 지금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아직 하지 않을 거예요. 뭐 할 게 많아서. 자, 이렇게 해서 다른 이름 저장하기 까지 해봤고요.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제가 한 것 중에 뭐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라든지 좀 너무 빨라요. 조금 천천히 해주세요. 그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없어? 그냥 말 안 하면 없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말하고 싶으면 스페이스바를 누르거나 아니면 그 말하기 어떻게 음소거를 해제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는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채팅창에 글을 남겨서 여러분들 의사를 저한테 전달을 좀 해주세요. 자, 이어서 계속 할게요. 이제 서식 파일로 문서를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파일들을 열거나 뭐 새로 만들거나 할 수 있는데요. 파일 새로 만들기에서 기본적으로 엑셀에서 제공해주는 서식 파일을 이용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 메뉴에서요. 새로 만들기 메뉴를 눌러주세요. 지금 제가 하는 거 잘 따라하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 화면들을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할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새로 만들기 메뉴를 보시면 새 통합 문서라는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온라인 서식 파일 검색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해서 엑셀에서 제공해주는 서식 파일을 여러분들이 불러와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달력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우리 여러분들 이제 지금 2월 달이지만 1월 달쯤 되면 이렇게 달력 같은 거, 플래너 이런 거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하시잖아요. 달력 한번 불러볼게요. 달력이라고 입력하고 검색을 눌러주시면 이제 얘네들이 온라인 서식 파일에서 다양한 달력에 관한 문서들을 검색을 해요. 자, 이렇게 쭉 여러 가지 달력들이 있어. 마음에 드는 달력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돼요. 뭐 여름 활동 달력, 그다음에 달력이라고 했는데도 뭐 다른 내용들이 검색될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달력에 대한 거야. 뭐 꽃 디자인 달력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거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이렇게 뭐 여러분들 공부하는 책상 앞에다가 이렇게 배치해두고 중요한 내용 체크해주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죠? 이 중에서 저는 첫 번째 거, 요거 계절 사진 일정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계절 사진 일정 요거 클릭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계절 사진 일정이라고 해서 밑에 만들기라는 버튼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요거 눌러서 만들기를 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고요. 만들어졌죠. 지금 근데 여기 보시면 얘는 2019년도에 달력이 이렇게 떴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가 2022년이잖아. 그럼 여기에 오른쪽에 보시면 달력 설정이라고 요 메뉴가 있어. 여기에 2022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하셨나요? 이렇게 하면은 2022년 달력이 이렇게 띄워지는 거야. 그래서 1월부터 아래쪽에 보시면 요걸 탭이라고 하는데 1월, 2월, 3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네, 탭을 눌러보시면 그 달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죠. 12월까지.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엑셀에서 제공해주는 서식 파일을 여러분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거 다 하셨죠? 이렇게 해서 서식 파일 사용할 수 있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달력 설정에서 연도에다가 2022 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어서 작업해 보도록 하고 지금 이제 엑셀에서 여기 파일 메뉴는 쭉 우리가 기초적인 내용들은 확인을 해봤어요. 다음으로 여기 홈 탭, 삽입 탭, 페이지 레이아웃 이런 위에 있는 이 탭들을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홈 탭부터 살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린 그 파워포인트에 보시면 17페이지부터 이제 탭에 대한 메뉴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잠깐 제가 화면을 좀 띄워볼게요. 지금 파워포인트 화면 보이시나요? 보여요? 안 보이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자, 보이면 계속 이어서 할게요. 자, 엑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뉴가 홈 탭이에요. 홈 탭.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서식 관련 도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 엑셀 파일에서 보셔도 돼요. 저는 지금 여기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붙여넣기 복사, 그 다음에 글꼴 맞춤 설정, 표시 형식 스타일. 요거는 이제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수치를 입력하시면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사용한다든지 앞에 뭐 이렇게 원 표시 같은 게 붙는다든지 아니면 소수점 같은 걸 사용하실 때 소수점 몇 개짜리까지 보일 것인지 이런 것들을 표시하고자 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표시 형식 및 스타일이야. 그리고 삽입과 삭제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메뉴예요. 홈 탭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삽입 탭이라는 거. 삽입이라는 게 뭐야? 이게 한자인데요. 삽입이라는 거 뭔가를 끼워넣다, 집어넣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에는 그림을 삽입하는 거, 도형을 삽입하는 거, 차트를 삽입하는 거, 피벗 테이블 삽입하는 거 이런 모든 삽입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이 삽입이라는 탭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뭐 그림을 삽입하고 싶다든지 도형을 삽입하고 싶다든지 차트를 삽입하고 싶다든지 이런 삽입에 관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도구로 구성되어 있는 탭이 삽입이라는 탭이에요. 그 다음으로 페이지 레이아웃 탭인데요.
레이아웃이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그 전체적인 구성, 화면 구성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시트에 적용하는 테마라든지 그다음에 용지에 대한 설정, 인쇄에 대한 옵션이라든지 시트의 보기 옵션이라든지 그다음에 개체 정렬 방법들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그런 도구로 구성되어 있는 게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그 탭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계속 이어서 할게요. 제가 잠깐 공유를 해볼게요. 자, 다음으로 이제 수식. 지금 아까 제가 너무 여러분들 전체 화면에 여러 가지가 다 나타나서 바꿨어요, 공유를. 자, 그 다음으로 수식이라는 탭이 있는데 이 탭도 되게 중요해요. 수식이라는 탭은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 엑셀은 사실은 하는 이유가요.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그래서 계산의 묘미인 수식이라는 탭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관장을 해요. 그래서 함수 마법사 를 실행한다든지 아니면 그 함수가 분류가 쭉 돼 있어요. 뭐 재무함수, 논리함수, 텍스트 함수, 날짜 및 시간 함수, 찾기 참조 함수, 수학 함수 이런 모든 함수들을 여기서 다 관리를 해주는 거야. 그뿐만 아니라 이름을 정의하고 수식을 분석하고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게 수식이라는 메뉴예요. 수식이라는 탭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엑셀에서 가장 중요한 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라는 탭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엑셀에서는요, 굉장히 이제 뭔가 수식을 통해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정렬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외부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온다든지, 이런 모든, 그 다음에 뭐 데이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중에서 내가 필요한 내용들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게 필터라는 메뉴거든요. 그래서 필터링하는 이런 도구들,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도구들이 다 들어있는 메뉴가 바로 데이터라는 탭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탭, 또 굉장히 또 중요한 탭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검토란 탭은요, 뭔가 틀렸다든지 오류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그런 탭이야. 그래서 맞춤법을 검사한다든지, 그 다음에 한자를 변환한다든지, 메모 같은 걸 삽입한다든지, 시트를 보호하기 위한 암호 같은 걸 설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는 탭이 검토란 탭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보기란 탭이 있는데요. 보기는 뭐예요? 어떤 화면을 볼 때 어떤 식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확대, 축소 이런 내용들도 들어있고 창이 여러 개 띄워져 있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정렬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게 바로 보기라는 메뉴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메뉴가 쭉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엑셀 파일을 띄워서 거기에서 하나씩 메뉴들을 클릭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메뉴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홈 탭, 그리고 삽입 탭, 뭔가 개체 같은 거 삽입하는 거, 페이지 전체적인 레이아웃에 대한 거, 수식 탭, 그리고 데이터 탭, 검토 탭, 보기. 여기는 이제 개발 도구라는 탭이 이미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거를 저랑 같이 개발 도구 탭을 리본 메뉴에 추가를 해볼 거예요. 여기 이미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여기 없는 요 탭이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없는 친구들은 저랑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어서 페이지 파워포인트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잠깐 볼게요. 제가 설명해도 여러분들 계속 파워포인트 파일들을 봐가면서 몇 페이지에 지금 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하시면 돼요. 20페이지, 지금 20페이지 할 거예요. 엑셀의 빠른 실행 도구 몸에 자주 쓰는 메뉴를 한번 설정해보는 실습을 해볼게요. 자, 빠른 실행 도구 몸이 여기 맨 위에 있는 이 부분이라고 했죠. 이 부분에 오른쪽 끝에 보시면 자세히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건데 보이세요? 여기 마우스를 살짝 갖다 대시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이라고 되어 있고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야. 그리고 체크가 안 돼 있는 부분은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이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제공해주는 엑셀에서 제공해주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고 만약에 여기에 있는 메뉴 말고 나는 다른 메뉴를 더 추가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기타 명령을 누르시면 돼요. 자, 기타 명령 누르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아까 했던 파일 메뉴의 옵션에 들어간 거랑 똑같은 메뉴가 이렇게 대화 상자가 떠요. 자, 여기에 엑셀 옵션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여기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왼쪽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엑셀에 있는 모든 메뉴들이 쭉 다 나와. 엑셀에. 여기 지금 위에 보시면 많이 사용하는 명령이고요. 얘를 눌러보시면 다른 이 엑셀에 있는 모든 메뉴들이 쭉 다 나와요. 이 중에서 여러분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많이 사용하는 명령에 보시면 웬만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명령들이 다 들어있거든. 이 중에서 골라도 돼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넣고 싶은 거 하나 골라보세요. 저는 이 중에서 차트 만들기를 한번 넣어볼게요. 밑으로 쭉 내리시면 차트 만들기라는 메뉴가 있거든. 자, 차트 만들기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자, 가운데에 보시면 추가 버튼이 있어. 추가 버튼 누르고 그럼 이렇게 오른쪽에 차트 만들기라고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되셨나요? 확인 누를게요. 제가 지금 방금 한 내용이 안 떴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화면 공유가 다 안 됐을 수도 있어요. 혹시 제가 지금 방금 했던 내용이 화면에 안 띄워졌을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전체 공유를 하면 지저분한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제가 화면 공유를 하는데 다시 자 여기 오른쪽 끝에 보시면 요 메뉴 끝에 자세히 버튼이 있고요. 요 자세히 버튼 눌러서 기타 명령 요거 눌러주시면 되고요. 기타 명령에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 클릭하고 여기에 보시면 쭉 내용들이 있는데요. 제가 자 차트 만들기 요거 클릭하시고 추가 누르시면 되고요. 자, 이 중에서 내가 이거 차트 만들기 했는데 이거 필요 없어. 그러면 제거 하시면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요. 추가하고 싶으면 클릭해서 추가 누르시면 되고요. 확인 누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면 여기 위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오른쪽 끝에 차트 만들기 이게 추가가 된 거예요. 응? 저 채우기 색이 들어갔네요. 차트 만들기가 잘못 넣었나요, 제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채우기색 잘못 집어넣네요. 차트 만들기를 넣어야 되는데. 어디 갔냐, 차트 만들기. 차트 만들기. 여기 있네. 하고 추가. 확인. 자, 그러면 여기 끝에 차트 만들기가 들어갔고요. 이제 차트 만들기는요, 이렇게 표에 있는 내용들을 차트로 만들고 싶을 때, 고를 때 많이 사용하는 거거든. 그래서 표를 선택하시고 차트 만들기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어떤 차트를 만들 거니 이렇게 차트의 종류들이 쭉 나오면서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도 되고 여기 이제 많이 쓰는 추천 차트고요. 오른쪽 탭에 보시면 모든 차트가 있어. 그래서 모든 차트를 누르시면 이제 모든 차트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차트 만들기를 제가 추가를 해놨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차트 만들기도 한번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내용도 입력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이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파일 메뉴 눌러서 저장하기. 누르시면 바로 저장이 되겠지. 왜냐면 우리가 연습 1-1을 눌렀으니까 이미 연습 1-1이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있는 상태에서 저장하기 누르잖아? 그럼 바로 이 이름으로 그냥 저장이 되는 거고 우린 다른 이름으로 한번 저장해 볼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하고요. 위치를 찾을 거야. 찾아보기 눌러서 여러분들 어디다가 저장할까요? 여러분들이 늘 저장하는 뭐 폴더에다 저장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바탕화면에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폴더 하나 만들어서 요 폴더 이름도 정할게. 새 폴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마우스로 한 번 더 클릭하면 폴더를 이름을 저장할 수 있게끔 파란색으로 이렇게 떠요. 그 상태에서 우리 뭐 엑셀 파일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더블 클릭. 그러면 이제 엑셀 파일들 안에 내 PC에 바탕화면 엑셀 파일들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름은 1차 시 파일이라고 할까요? 1차 시 연습. 이렇게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파일 형식을 눌러서 엑셀 통합 문서로 저장할 거예요. 파일 형식 눌러서 맨 위에 있는 엑셀 통합 문서. 자, 1차 시 연습 엑셀 통합 문서. 제가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제출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오늘 배웠던 내용들 과제로 제출하면 되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해서 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 했던 내용들을 잘 따라 하시기만 하면 돼요. 엑셀 통합 문서 1차 시 연습 저장 누르시면 바탕화면에 새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이렇게 저장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셨나요? 안 된 친구. 안 됐으면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시고요. 자, 그런데 이 파일에다가 암호를 한번 정해 볼 거예요. 암호를 넣어서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자, 파일에 암호를 암호를 설정하는 방법은요. 파일 메뉴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보에 첫 번째 통합 문서 보호라는 요 메뉴를 클릭하시면 여기 밑에 두 번째 보시면 암호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여기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 파일의 내용을 암호화할 거예요. 암호를 뭘로 입력하실 거예요? 라고 나와요. 자, 암호는 그냥 간단하게 1, 2, 3, 4로 할게요. 잊어버리면 이 파일을 열 수가 없거든. 그래서 간단하게 1, 2, 3, 4. 한 번 더 입력하라고 나오겠지? 파일 확인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암호 확인 1, 2, 3, 4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를게요. 자, 되셨나요? 두 번 눌러서 이제 통합 문서를 보호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암호가 실행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봐야 알아? 일단 이 파일을 닫아야 알겠지? 이 파일을 닫고요. 오른쪽 끝에 보시면 X 표시 있어서 이걸로 닫으셔도 되고요. 파일 메뉴에 보시면 네, 닫기 메뉴가 있어요. 아래쪽에서 세 번째 이걸로 눌러서 닫으셔도 돼요. 닫기 해볼게요. 자, 이제 파일이 닫혔어. 1차 시 연습 닫아두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아까 내용들은 닫았고 지금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파일 열어볼게요. 아까 닫았던 파일. 자, 열기 해서요. 지금 제가 저장을 안 해서 얘가 안 닫혔어요. 저장하고 닫을게요. 닫았고요. 다시 열어볼게요. 열기해서 최근에 사용한 항목에 보시면 맨 위에 지금 방금 저장하고 닫았던 파일이 있어.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이 이거 어느 폴더에 저장했지? 라고 하지 않아도 여기에 그 파일이 있으니까 바로 열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암호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라고 나오고 여기 1, 2, 3, 4 집어넣으시면 이제 파일이 열리죠. 이건 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파일 닫고 저장하고 파일에 암호도 설정하고 열기까지 했어요. 자,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조금 어려운 내용들인데 제가 이거 다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거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리본 메뉴 여기 지금 개발 도구라는 요 리본 메뉴가 있는데 요 리본 메뉴를 한번 만들어 요 탭에다가 띄워보는 거 한번 해볼게요. 파일 메뉴 들어가시고요. 자, 파일에서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옵션 메뉴를 들어가 보시면 돼요. 옵션. 파일 옵션에 가시면 아까 우리가 빠른 실행 도구 모음 했던 것도 여기 있고요. 그 바로 위에 보시면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어요. 리본 사용자 지정. 요거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에 오른쪽에 보시면 기본 탭 밑에 쭉 홈, 삽입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개발 도구가 여러분 체크가 안 돼 있을 거예요. 요거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개발 도구. 보이세요? 개발 도구 체크. 여기만 해주시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되셨나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 말고 여러분 뭐 새롭게 나만의 뭐 리본 메뉴라고 해서 만들 수도 있거든. 그러면 여기 새 그룹 이렇게 얘를 눌러가지고 나만의 리본 메뉴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만의 리본 메뉴는 내가 막 사용하는 모든 리본 메뉴 있죠. 그런 것들 다 거기다가 이제 내가 사용하는 뭐 잘 쓰는 메뉴들 이런 것들을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네, 되십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확인 누를게요.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개발 도구가 리본 메뉴에 추가가 되었어요. 추가되셨나요? 개발 도구가? 개발 도구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 메뉴가 필요해요. 여기 개발 도구 보시면 매크로 보안이라는 이 메뉴를 이따가 사용할 거야. 그래서 이거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페이지 27페이지에 보시면 27페이지에 보시면 띄워볼게요. 27페이지에 보시면 자, 매크로 사용 옵션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포함하세요. 이런 메뉴들, 이런 문제가 이제 나와요. 그
모스 문제에 보면은 요 매크로 사용하는 그런 메뉴 한번 볼게요. 그러면 개발 도구라는 탭에 보시면 코드 그룹에 매크로 보안 명령이라는 메뉴를 사용해서 요 매크로 사용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발 도구라는 걸 띄운 거야.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그걸로 들어가서 한번 해봅시다. 자, 개발 도구에 들어가서요. 개발 도구 탭을 클릭하시고요. 코드 그룹에서요. 요 밑에 있는 요런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룹이 나눠져 있죠. 이런 걸 그룹이라고 해요. 코드 그룹, 추가 기능 그룹, 컨트롤 그룹. 첫 번째 있는 코드 그룹에 매크로 보안 들어가시면 되고요. 매크로 보안에 보시면 이렇게 매크로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매크로 설정이 4가지의 매크로 설정할 수 있는 지금 잘 보이시죠? 네, 갑자기 화면이 이상해져서. 자, 매크로 설정해 보시면 이렇게 4가지를 설정할 수 있어. 모든 매크로를 제외할 수도 있고요. 모든 매크로는 제외하는데 알림을 표시하는 그리고 세 번째는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매크로를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4가지의 매크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매크로 설정 4가지 알아두시고요. 이 중에서 지금 문제에서는 어떤 걸 설정하라고 했냐면요. 서명된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포함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는 요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포함하시면 돼요.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포함. 세 번째 거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에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는 세 번째 거하고 네 번째 거가 제일 많이 나와. 모든 매크로 포함하도록 뭐 설정을 해주세요. 또는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포함하세요. 두 개 중에 하나가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세 번째 거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매크로라는 게 또 조금 어려운 건데 자동으로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프로그램처럼 만들어 놓은 게 매크로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크로를 포함할 거냐 말 거냐를 어디서 설정해 준다고? 개발 도구에서 코드 그룹에서 매크로 보안 여기서 설정해 준다고요. 잘 알아두세요. 네. 이렇게 해서 매크로 옵션까지 했고요. 그 다음으로 워크시트 다루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페이지로는 28페이지. 자, 이제 제가 워크시트 이런 얘기를 했고, 아까 우리 워크시트가 한 통합 문서에 255개까지 추가가 될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1차시 연습이라는 이 통합 문서에는 1학기라는 워크시트와 2학기라는 워크시트와 총점 이렇게 3가지의 워크시트가 들어와 있어요. 자, 워크시트를 하나를 추가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새로운 워크시트가 하나가 생성이 되고요. 자, 플러스 버튼 누르셨나요? 그리고 이 워크시트의 이름이 시트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이름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 더블 클릭해서요. 더블 클릭해서 요거는 내가 만든 워크시트라고 한번 써볼게요. 좀 길긴 한데 내가 만들었으니까. 자, 내가 만든 워크시트라고 이름을 정해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워크시트 클릭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도 세 번째 메뉴에 보시면 이름 바꾸기 있죠. 그리고 삽입이라는 건 워크시트 삽입하겠다는 얘기고요. 삭제하면 지금 내가 만든 게 없어진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동 복사는요. 얘를 이동시키고 싶을 때 사용하는 메뉴고요. 또 이동도 하고 복사도 할 수 있어요. 이동 복사 한번 눌러볼까? 이동 복사 클릭. 하시면 어느 곳에 이동할 건지를 정할 수가 있어. 지금 현재는 내가 만든 워크시트가 이렇게 4번째 있는데요. 나는 요 1학기라는 워크시트 앞에다가 이동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1학기를 클릭하잖아요. 그럼 얘 앞에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복사본 만들기라고 있지. 요거를 체크를 하잖아. 그러면 얘를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동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요거 복사본 만들기 체크하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그랬더니 이렇게 내가 만든 워크시트 2라고 해서 원래 있었던 거를 복사를 했으니까 얘는 2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복사를 하고 요 앞으로 이동까지 한 거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잘 보이세요? 반응이 너무 없으니까 저 혼자 수업하는 것 같지만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이 워크시트에는요 이렇게 행과 열로 되어 있는 셀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얘 A, B, C 요거는 열이라고 해요. 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1, 2, 3 요거는 행이라고 해요. 행. 그래서 1행, 2행, 3행, 4행 이렇게 얘기하고요.
A열, B열, C열, D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행과 열이 만나는 지점은 셀이라고 해요. 여기 하나가 셀인데 요거의 주소는요. F와 E가 만났잖아. 그럼 얘의 주소는 F2가 되는 거야. F2번 셀. 자, 요거는 그럼 몇 번 셀일까? 요거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아, 요거 2칸 아니에요. 요거 1칸. 요거 1칸. 요거 C와 10이 만났어요. 그럼 얘 이름은 뭐야? 얘 주소는? 채팅창에다가 한번 남겨보세요. 아, C10. 네네. 아직도 안 됐어요. 라는 친구는 뭐가 안 됐지? 엑셀 아직 준비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네, 잘하셨어요. C10번 셀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셀 주소는 알 수가 있고요. 네, 잘하셨고요. 여기 있는 얘들, G, H, 얘네들을 열 머리글이라고 해요. 머리글. 그 다음에 요거 11, 12 이런 애들은 행머리글이라고 해요. 행머리글. 너무 용어가 많아서 외우기 힘들죠. 외우지 말고 그냥 아 그렇구나 라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해 줄 거니까.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죠? 그리고 다른 거는 다음 시간에 해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밑에 워크시트들이 있잖아요. 요것들에 제가 좀 지우고 할게요. 자, 요것들에 첫 번째 거 이름을 한번 바꾸고 색깔, 탭의 색깔을 바꿔볼게요. 자, 색깔 바꾸는 것도 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다 있어요. 자, 워크시트 클릭하시고요. 자, 첫 번째 내가 만든 워크시트 있지? 이거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 위에서 여섯 번째쯤 보시면 탭 색이 있어요. 탭 색은 뭐냐면 요 지금 밑에 있는 요런 탭의 색깔들을 바꾸겠다는 거야. 요거는 한번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파란색? 이렇게. 그럼 되게 굉장히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은은하게 이렇게 색깔이 올라오죠? 두 번째 거 1학기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탭색 해서 요거는 주황색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주황색. 이렇게. 2학기는 무슨 색으로 바꾸고 싶어? 본인이 원하는 색깔로. 제가 말하는 거 말고 본인이 원하는 저는 보라색으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색깔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이제 워크시트 다루는 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행과 열을 삽입, 삭제 뭐 이런 것들 복사하기, 붙여넣기 이런 것들을 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했는데 좀 빨랐나요? 어려웠나요? 지금 제가 이제 올려드린 어, 파워포인트 파일은요, 뒤에 조금 내용들이 더 추가가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할 수 있게끔 전부 다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올려드린 거고요. 지금 심화반 친구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심화반 친구들 또 할 수 있게 지금 만들었는데, 여러분은 기초반이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하시고, 나머지 좀 뒷부분 어려운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서 자습하셔도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내용들이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이제 뭐 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 대까지만 알아두셔도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을 했고요. 여기 뒷부분 남아있는 것도 다음 시간에 또 연속으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내용들은 제가 또 추가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 마쳤는데 여러분들 힘들었다든지 뭐 내용이 좀 어려웠다든지 아니면 빨랐다든지 이 부분 잘 모르겠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채팅창에 다 남겨주시면 제가 채팅창 다 확인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모르는 부분들 다 여러분들한테 해소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수업하도록 할게요. 11시에 수업 시작할 거예요. 8분 정도 쉬고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 들어오셨나요? 수업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은데 그래도 첫 시간이니까 이름 한 번만 불러보도록 할게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네. 김선승. 김선승. 네, 네, 안녕하세요. 땅투투이 없는 거죠? 레티홍비. 부티티둥. 네. 네, 반갑습니다. 사키야마 오켄. 네, 네, 삼탑 사람펀. 네. 네, 소가 아야코. 소가 아야코. 네, 아는 거죠? 송은현. 네. 네, 스크리프 창카 그레고리. 있어요. 시키나이 요시유키. 시카나이 요시유키. 죄송해요. 시카나이 요시유키. 없어요. 네. 스지 노리미. 네. 네. 야다치 메구미. 아다치 메구미. 있나요? 있구나. 와타나베 카논. 고 응웬 충황. 네, 네. 응웬 티투이 짱. 없고요. 응웬 티푸엉 따오. 타오. 없어요. 응웬 티후옌. 네. 네. 응웬 티키에우 칭. 네. 네. 이자유. 네. 이시다 사키. 이시다 사키 없고요. 카미야 츠루. 없고요. 카노 아야노. 카토 아야노. 네. 네. 콩마나키 어티쿤 란치타. 란치다. 네. 네. 콩마나키 아티쿤 탄니차. 네. 네. 키도 미웨이. 네. 네. 피니스 콜반베그. 고요. 하키에우리. 하키에우리. 한누낀. 네. 네. 호앙티홍한. 호앙티홍한 없죠? 네. 그다음 호앙티투이하 없고 황은주. 황은주. 히가시 히로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어서 수업할게요. 아까 한 것 중에서 하나 마지막으로 잠깐 살펴볼 게 하나 있는데 그것만 하고 바로 이어서 제가 두 번째. 선생님, 네, 제 이름이 안 떠요. 이름 안 불렀다고? 이름이 어떻게 되지? 윤진수님. 잠시만요. 이름이 채팅창에 좀 써주실래요? 잘 안 들려서. 채팅창에 은딘, 수나, 로진 없었던 것 같은데 있구나. 네, 제가 안 불렀나요? 은딘, 수나, 로진. 네, 체크해 놓을게요. 네. 자, 그러면 이어서 아까 했던 것 중에 마지막에 페이지에 있을 텐데 보기 탭을 가보시면요. 보기. 지금 엑셀 1학기 성적표 내용 보이시는 거죠? 보기 메뉴에 가보시면 통합 문서 보기라는 그룹이 있어요. 거기에 4가지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있거든. 첫 번째는 기본 보기. 우리가 엑셀 화면을 처음 딱 열면 보이는 화면, 그 기본 보기 화면이고요. 두 번째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요거는요. 페이지가 이렇게 몇 페이지, 만약에 여러분이 페이지를 한 뭐 3, 4페이지가 있다. 그러면 그 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만 이렇게 딱 보여줘요. 지금 현재는 2페이지까지 보인다라고 보여지는 거야. 지금 제가 1학기 성적표 1학기를 클릭했거든요. 이렇게 내가 지금 현재 클릭한 시트에 해당하는 내용만 이렇게 보기가 돼요. 또 다른
시프트를 누르잖아? 그럼 그건 다시 또 여러분이 보기를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1학기만 이렇게 보기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했고요. 세 번째로는 페이지 레이아웃이라고 해서요. 페이지에 사실은 우리가 그 한글 같은 거 하면 위에 뭐 머리글 같은 것도 있고 왼쪽에 뭐 이렇게 여백 같은 게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엑셀은 그런 것도 안 보이고 끝도 없이 행과 열의 셀만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게 뭔가라고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세 번째에 있는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로 보시면요. 이렇게 여백들이 보여요. 머리글도 보이고 왼쪽 여백, 오른쪽 여백, 위쪽 여백, 아래쪽 여백들이 다 보여져요. 왠지 좀 한글 같은 느낌이 들죠. 한글에서 표 만든 느낌이 드는 그런 화면이 바로 그 보기 메뉴에 세 번째 있는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고요. 그다음 뭐 사용자 지정 보기는요. 이제 요거는 어떤 함수라든지 이런 게 들어갔을 때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 보시면 뭐 추가해서 제가 하나를 추가해 볼게요. 뭐 이름은 뭐 제 이름을 써볼게요. 이순주라고 제 이름이 이순주예요. 이렇게 이름을 쓰고 밑에 보시면 인쇄 설정, 뭐 숨겨진 행, 열, 필터 설정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인쇄를 하려고 할 때 내가 이 파일은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을 인쇄할 거야 라고 미리 설정해 놓은 그 설정이 있지 그런 걸 포함할 거냐 또는 뭐 내가 숨겨진 행이나 열, 뭐 이런 거 필터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걸 포함할 거냐라고 그런 걸 정할 때 이렇게 사용자 지정 보기를 할 건데 이거는 사실 저도 별로 안 써요. 거의 쓰지 않는 그 메뉴긴 하거든. 그래서 요런 게 근데 시험에는 꼭 요런 게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요. 요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세요. 자,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크게 이제 보기가 4가지 종류지만 기본 보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그다음에 페이지 레이아웃 이렇게 보기로 여러분들이 화면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저는 이제 여기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가 여러분들한테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뭔가 이 페이지가 넘어간지 안 넘어간지를 좀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요 한 페이지에 가득 들어가는 내용만큼만 여기다 입력하고 그다음엔 다음 페이지에 들어갈 내용 입력하고 이렇게 할 때 좋은 거고 그런데 사실은 엑셀은 굉장히 이런 데이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여기서 만약 이렇게 했지. 그럼 다음 표에 입력할 때가 이렇게 넘어가서 하는 게 좀 뭔가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기본 보기로 쭉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내가 이거 좀 페이지가 어떻게 나눠지는지 확인하고 싶다 할 때 페이지 레이아웃으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페이지 나누기로 보셔도 돼요. 한번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기본 보기로 가잖아.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점선이 생겨요. 그럼 여기가 1페이지고 여기 점선 밑이 2페이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페이지가 어디까지 1페이지인지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번 다른 보기를 누르고 난 다음에 기본 보기를 누르면 돼. 그러면 이렇게 점선이 생기니까 여기까지가 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보기는 설정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확인학습은 이제 좀 심화 과정 친구들이 할 거고 우리는 안 해도 돼요. 자, 이번에는 파트 2 사용자 지정 서식 및 레이아웃 적용하기. 자, 요거는 좀 진짜 엑셀 중에서 가장 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첫째 시간에 배우기 딱 좋은 내용이고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마치도록 할 거야. 자, 여기에서 지금 사실 뭐 1차 시 연습을 끝냈는데 한 번도 여기다 뭔가를 해본 적이 없네요. 그리고 나서 바로 2로 넘어갔네. 제가 파일 아까 보내드린 것 중에서요. 2차 시 파일이 있을 거야. 자, 여기 이제 제가 파일 2개, 폴더가 2개인데요. 두 번째 폴더에 있는 2차 시, 이거 더블 클릭하시면 얘는 지금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뭐 파일도 되게 많지? 이렇게 기본 2-1, 2-2, 2-3, 2-3까지만 오늘 사용할 거예요. 연습 2-1 이렇게 총 4가지 파일을 사용할 건데요. 첫 번째로 연습 2-1번 파일 열어볼게요. 요거 보이시죠? 연습 2-1번 파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연습 2-1번 파일 열으셨나요? 제가 좀 화면을 크게 확대해서 볼게요. 자, 연습 2-1번 파일을 봤더니 이 밑에 수강생 명단, 여행지, 사원 정보 이 굉장히 많은 탭들이 있죠. 이거 하나씩 다 해볼 거야. 자, 첫 번째로 수강생 명단.
자,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파일을 좀 크게, 화면을 좀 크게 확대해서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컨트롤 키하고 알트 키를 누르세요. 컨트롤 알트 키를 누르시고요. 컨트롤 키만 눌러도 되나요? 아, 컨트롤 키만 눌러도 되는구나. 컨트롤 키만 누르시고요. 마우스 가운데 보시면 휠이 있죠. 휠을 위로 쭉 밀어봐. 밀면 이렇게 커지고요. 밑으로 내려요. 그러면 작아져요. 보이세요? 커졌다, 작아졌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하는 거 키보드에 보시면 왼쪽에 맨 하단에 CTRL이라고 되어 있는 키가 있어요. 그 키를 누름과 동시에 마우스 휠을 위로 올리시면 커지고 밑으로 내리시면 이렇게 작아져요. 이렇게 해서 화면을 해도 되고요. 이렇게 보기를 해도 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엑셀의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보기 플러스 마이너스 뭐 퍼센트 이런 거 써 있는 게 있어. 그게 확대 축소거든. 그래서 오른쪽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확대되고요. 왼쪽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시면 축소가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떤 거든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 이상하다. 저 배경화면이 사라졌구나. 왜 사라졌지? 제 이 배경화면이 잠깐만요. 왠지 아까 좀 이상하다 했더니 배경화면이 없어졌어. 지금 녹화 잘 되고 있는 거죠?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거 좀 녹화가 잘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선생님, 녹화가 잘 되고 있을까요? 좀 걱정이 되는데 제가 현재 다른 장치에 로그인이 되었대요. 그래서 로그아웃이 되었다고 메시지가 뜨는데 잘 되고 있을까요? 이거 누르면 왠지 어떻게 할까요? 불안한데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녹화도 잘 되고 있고 자, 뭐 제 말도 잘 들리고 화면도 잘 보이나요? 이어서 그냥 계속 할까요? 뭐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잘 모르겠네요. 선생님 답변이. 네, 이어서 할게요. 모르겠다. 자, 그래서 자 한번 해봅시다. 일단 여기 보시면 코드 1이라고 써 있고 밑에는 숫자가 없지. 우리가 이 엑셀은요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정말 재밌는 프로그램이다. 오, 이렇게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재밌는 프로그램이거든. 1이 있잖아요. 뒤에 2, 3, 4, 5 이렇게 입력하고 싶어요. 그런데 1만 입력할 수도 있고요.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2, 3, 4, 5가 자동으로 입력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꼭 마법처럼 뭔가가 재밌게 숫자에 하나나 이렇게 너무 재미있는 내용들이 내가 뭔가 입력하지도 않았는데 자동으로 막 입력이 돼요. 이런 것들도 이런 날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자동으로 이렇게 저절로 막 입력이 돼요. 이런 것들도 날짜도 뭐 이렇게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쭉 이렇게 반복해서 할 수도 있고 뭐 그건 정하기 나름이에요. 이런 숫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잘 자동으로 입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채우기 기능이거든요.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B3번 셀에서부터 쭉 선택을 할 건데, 자, 일단 선택하는 거 어떻게 할 거냐면요. 마우스로 클릭. 이 셀을 B3번 셀. 아까 우리 이 셀 이름 제가 주소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었잖아요. B열과 3행이 만난 요 지점. 요 지점을 B3번 셀이라고 해요. 자, 얘 이름은 어디에 써 있냐면 요 상단에 B3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요 연습 2-1번 파일 확인 잘 되고 계세요? 자, B3번이라고 여기도 써 있어. 내가 만약에 B10번으로 이동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B10 이렇게 하고 엔터를 딱 치잖아? 그러면 이 셀 그 포인터가요. 자동으로 B10번 셀로 이렇게 이동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걸 입력해가지고 이동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클릭해서 이동하실 수도 있어요. 자, 1번에 B3번 셀로 이동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내가 B12번 셀까지 선택을 하세요라고 하면 마우스로 그냥 드르륵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되셨나요? 되셨으면 마우스를 이렇게 선택했고요. 자, 1번, 2번, 3번, 4번 난 이런 식으로 입력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입력을 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그거를 먼저 다른 걸 먼저 배우고 나서 이걸 할게요. 지금 기본적으로 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배우고 나서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른쪽에 I 2번 셀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I 2번 셀. I 2번 셀. 자,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내용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1분기 이렇게 한번 입력해 봅시다. 그리고 옆에 1 이거 한번 해보고 1월 이것도 한번 해보고 또 뭐 할까? 1월 1일 또 월요일. 자, 이런 것들 한번 해볼게요. 자, 엑셀에서는요, 이렇게 입력하는 거는 마우스 클릭하고 그 안에다가 셀에다가 뭐 111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하고 엔터를 딱 입력하셔야지만 그 셀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마무리가 돼요. 자, 또 뭐 2 하고 엔터를 입력하셔야지 그 셀에 대한 내용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내가 111이라고 된 내용들을 틀렸네? 222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2 하고 싶은다면 자, 요거를 우리가 다른 뭐 한글 같은 경우는 뭐 마우스로 드래그 한다든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얘를 지우고 수정을 할 텐데 얘는 그런 게 안 돼. 그죠? 얘는 드래그나 뭐 클릭 이런 걸로는 얘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더블 클릭을 하셔야지 선택이 가능. 더블 클릭. 다시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 그래야지만 여기가 선택이 되고 왼쪽 오른쪽 화살표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 추가로 뭐 더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 111, 222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 아니면 내가 수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 222 이렇게 입력하셔도 돼요. 어쨌든 더블 클릭해야지만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또는 F2 키를 누르면 되는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외울 게 많은데 이것까지 외우라고 하면은 힘드니까 그냥 더블 클릭 하시면 수정이 가능하고요. 그거 말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몽땅 지우고 새로 입력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마우스 클릭하고 여기다 바로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에 있던 거 싹 지워지고 새로 입력이 돼. 되셨나요? 그래서 엑셀에서는 셀을 클릭하고 내가 새로 입력하고 싶을 때는 그냥 바로 입력하면 되고 수정하고 싶을 때는 더블 클릭하면 되고. 되셨나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 위에 1분기라고 이제 이거 지울게요. 지우는 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우는 거는 딜리트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키보드에 DELET라고 써 있는 키가 있거든요. 오른쪽쯤에 있을 거예요. 이제 이게 다 달라서 제가 어디라고 저는 노트북을 사용하고요. 오른쪽 맨 상단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PC 같은 거 사용하실 때는 어디 위치가 그래도 오른쪽 부분에 딜리트라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긴 거 DELET 딜리트라고 생겨 있는 이렇게 글씨 써 있는 요 버튼을 클릭하시면 지워져요. 한번 지워볼게요. 클릭하고 딜리트 또 클릭하고 딜리트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아니면 오른쪽 버튼 누르면 삭제 이런 거 있거든. 오른쪽 버튼에 삭제 이렇게 하면 지울 수 있어요. 내용 지우기 이렇게 해도 되고요. 삭제보다는 내용 지우기를 지워주세요. 왜냐면 삭제하면 그 셀이 없어지거든. 그러면 뒤에 있는 셀들이 또 앞으로 밀려오거나 뭐 그렇게 또 해야 되니까 내용 지우기 하면 내용만 싹 지워져요. 이렇게 아까 딜리트 했던 거랑 똑같은 방법인 거예요. 내용 지우기. 자, 1분기라고 썼어요. 마우스로 여기 1분기를 마우스를 클릭해 보세요. 그럼 오른쪽에 이렇게 네모난 점이 하나 생겨요. 얘를 이름이 뭐냐면 얘는 채우기 핸들이라고 하는 애야. 채우기 핸들. 얘를 밑으로 쭉 내리면 이게 뭐가 막 생긴다? 이거 보이세요? 이런 거 생기는 거 보이세요? 저절로 숫자가 1씩 증가가 되네요. 이렇게. 근데 사실은 4분기까지밖에 없고 5분기라는 건 없어. 다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되는데 이건 제가 설정을 해놓지 않아서 이렇게 쭉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보이세요? 어떻게 했어? 자, 그럼 1이라는 거 끝에다가 한번 해보자. 1.
1 여기 끝에 네모난 거를 채우기 핸들이라고 하는데 그걸 잡아서 밑으로 이렇게 플러스 표시가 나올 거예요. 밑으로 쭉 내려요. 그러면 여기 뭐라고 생기냐면 오른쪽에 자동 채우기 옵션이라는 이런 애가 생기거든요. 얘 옆에 역삼각형을 눌러요. 그러면 셀을 복사할 거냐? 지금 현재는 셀 복사한 거야. 1이라는 셀을 복사해서 끝까지 내려줬다라는 뜻이야. 근데 그 뒤에 밑에 보면 연속 데이터 채우기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1, 그 다음에 연속이라는 거는 2, 3, 4, 5 이렇게 채워지겠다라는 얘기거든. 그럼 요거 연속 데이터 채우기 누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연속으로 숫자를 채워줘요. 되셨어요? 그 다음에 1월이라고 돼 있는 거 있지? 요거 밑으로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저절로 12월, 9월까지 됐지? 얘는 그러면 12월까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쭉 좀 더 채워볼까요? 이렇게 채우면 12월까지 되고 다시 1월, 2월, 3월 이렇게 반복돼. 오, 신기하네. 그쵸? 저절로 1월부터 12월 있는지 어떻게 알고 12월까지만 딱 채워지고 다시 1월로 채워진 거야. 신기하죠?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1월 1일 한번 볼게요. 1월 1일 하고요. 밑으로 쭉 내려볼게요. 그럼 1월 1일, 2일, 3일. 얘 좀 보라. 1월 31일까지 안 끝나고요. 1월 31일, 그 다음에 30일 이렇게 막 쭉 되네요. 그쵸?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1월 1일이면 2월 2일, 3월 3일 이렇게 1월도 변하고, 월도 변하고 일도 변하지 않고요. 1월 1일 다음에는 1월 2일 이렇게 일만 변한다는 거 되고요. 자, 월요일 그 다음 뭐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되지? 그럼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쭉 가면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 뭐예요? 다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목록이 쭉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이 엑셀에서는 이렇게 자동 채우기 기능이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수치들을 자동으로 채워줘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채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된다고? 옆에 있는 역삼각형을 눌러서 연속 데이터 채우기 요거 눌러주시면 어떻게 돼요? 연속으로 1000,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자동으로 채우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수강료 요거 하기 전에요. 두 번째 파일에 파워포인트 두 번째 파일에 보시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분류 목록이라는 워크시트를 보래요. 이거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파일을 두 가지를 열어야 돼. 연습 2-1번 파일, 요거는 연습할 때 필요한 파일이고요. 문제 풀 때 필요한 파일이 또 있어요. 그거 열어볼게요. 기본 2-1번 파일을 열으시면 돼요. 기본 2-1번 파일. 네, 기본 2-1번 파일을 열어서 제가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공유 다시 하고요. 자, 기본 2-1번 파일에 분류 목록이라는 워크시트가 있어. 분류 목록 워크시트에서 번호 셀 범위 B6부터 B61이래요. B6이 여기고요. B61 굉장히 많아요. 이만큼,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까지 이만큼 선택해서 여기에 일씩 증가하는 번호로 채워보래요. 자, 그럼 일단 저처럼 이렇게 선택하고 지금 여기는 글자도 있고 숫자도 있어. N5.01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다 입력하려면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 힘들 거 아니야. 그쵸? 복사해가지고 쫙 붙여놓고 난 다음에 1을 2로, 2를 3으로 막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엑셀에서는 이런 걸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줘요. 자, 여기까지 선택을 하시고요. 자, 요거 이제 메뉴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 거야. 홈탭에서요. 홈탭.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편집 그룹이 있어. 편집 그룹. 여기에 보시면 편집 그룹 오른쪽 맨 끝에 있어요. 확인되세요? 편집 그룹에 보시면 자동 합계가 있고 채우기가 있고 지우기가 있어요. 우린 지금 여기다 뭔가를 채워야 되지. 채우기 누르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뭐 아래쪽, 오른쪽, 위쪽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6번째 계열이라고 있어요. 아까 우리 왜 그 화면 조그만 화면 떴던 거랑 비슷한 건데 계열 요거 클릭해 보세요. 계열. 자, 그러면 이렇게 연속 데이터를 입력할 건데 어떻게 입력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 방향이 지금 우리가 이게 열이에요, 행이에요?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건 지금 세로로 쭉 되어 있는 건 열이야. 가로로 쭉 되어 있는 건 행이고요.
위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건 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방향은 열이에요. 열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형을 볼게요. 유형은 선형이 있고 급수가 있고 날짜가 있고 자동 채우기가 있어. 일단 자동 채우기는요. 그냥 1, 2, 3, 4 쭉 증가되는 거예요. 선형도 1, 2, 3, 4, 5, 6, 7, 8, 9 쭉 증가되는 거예요. 여기 밑에 보면 단계값이 있죠. 단계값이 1로 하면 1씩 증가되는 거고 만약에 2로 하면 2씩 증가되는 거야. 3으로 하면 3씩 증가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1씩 증가되게 하고 싶어요. 그럼 1. 그 다음에 급수는 배수로 증가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1은 상관없는데 2로 하면요. 곱하기 2씩 해서 1 곱하기 2 하면 2 되고 2 곱하기 2는 4 되고 4 곱하기 4는 6 되고 4 곱하기 2는 8 돼. 이런 식으로 증가되는 게 급수야. 그 다음에 날짜는 날짜가 증가된다는 거야. 그럼 날짜로 이렇게 선택하면 오른쪽에 보시면 일 단위, 그 다음에 평일 단위, 월 단위, 연 단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날짜로 하면 예를 들어서 연이 1년, 2년, 3년, 4년 추가되게 하고 싶어요. 그럼 연. 아니면 월이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증가되게 하고 싶어요. 그럼 월. 아니면 1일, 1일, 2일, 3일, 4일 이렇게 증가되게 하고 싶어요. 그럼 1. 평일은 뭐냐면요. 주말은 빼고 평일 기준으로 증가되게 하는 거야. 이따가 요건 날짜 할 때 한번 해볼게요. 지금 날짜가 아니고요. 선형 또는 자동 채우기로 하면 되고요. 자동 채우기는 그냥 일씩 증가되는 거야. 선형은 내가 수치를 단계값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계값은 1로 하면은 선형이나 자동 채우기나 같은 거야. 자, 선형으로 하고 단계값 1로 하고 확인 눌러볼게요. 왜 그랬을까? 다시 해볼게요. 전체 선택하시고요. 홈 탭에 편집 그룹에 채우기 계열 자동 채우기로 해볼까요? 선형. 네. 종료값을 제가 입력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자동 채우기로 하면 돼요. 원래는 자동 채우기인데 제가 선형으로도 한번 해봤는데 자동 채우기 하고 확인 누를게요. 그럼 자동으로 1, 2, 3, 4 이렇게 추가로 돼요.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끝까지 57까지 자동으로 채우기가 들어갔어요. 보셨나요? 이렇게 해서 번호가 일씩 증가하는 번호라고 한다면 자동 채우기. 선형으로 할 때는 이제 종료값까지 입력을 해야 돼서 여러분들 그거를 일일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선형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동 채우기로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다음으로 지금 여기 대분류에 보시면 블라우스, 그 다음에 셔츠, 스커트, 원피스, 티셔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팬츠 이런 것도 있고요. 연습 여기 밑에다가 이제 제가 한번 입력을 하고 싶어요. 뭐 할까요? 아니면 이거 말고 딴 거 한번 볼게요. 이건 이따가 해볼 거고 지금 연습 1 다시 2-1 파일 다시 열어주세요. 연습 2-1 자, 연습 2-1 파일 다시 열어볼게요. 연습하는 파일. 자, 여기에다가 이제 여행지에 홍콩 밑에다가 내가 여행하고 싶은 지역을 쭉 입력할 건데 홍콩 그다음에 뭐 여기 책에 보면 뭐 뉴욕, 마닐라, 뭐 싱가포르 뭐 이런 식으로 쭉 여기다 적어놨거든. 근데 요거를 내가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여기서는 홍콩만 입력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목록으로 정한 내용들이 쭉 연속으로 입력되도록 하고 싶어요. 그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아까 우리 뭐 1월 하면은 이렇게 마우스로 채우기 핸들로 쭉 드래그를 하시면 2월, 3월 이렇게 하듯이 얘도 홍콩하고 쭉 밑으로 내리면 내가 설정해 놓은 여행지만 쭉 뜰 수 있도록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 거거든. 자, 그러면 그거를 하려면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거에다가 내가 이 목록을 넣어놔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파일 메뉴 누르시고요. 파일 메뉴 누르시고 옵션 누르시면 이렇게 엑셀 옵션이 떠요. 엑셀 옵션에서 왼쪽에 보시면 고급이라고 메뉴가 있어요. 고급 메뉴. 지금 이거 하는 게 지금 고급 메뉴라는 거야. 고급 메뉴에서 밑으로 쭉 많이 내리셔야 돼요. 아래쪽으로 쭉 내리시면 일반이라고 있어요. 일반. 아주 많이 내리셔야 돼요. 거의 끝에서 차라리 끝으로 내려서 위로 올리는 게 더 빨라.
자, 여기 보시면 밑으로 쭉 많이 내렸을 때 1반이라고 보이거든요. 1반 보이시죠? 거기에서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 있어요. 요거 누르시면 돼요.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자, 그럼 요거 클릭해 볼게요. 1반이라는 곳에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고급에서 1반,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누르시면 이렇게 사용자 지정 목록이 떠요. 자, 여기에 보시면 지금 여기 1사분기, 4사분기도 있는데 얘 왜 아까 안 됐죠? 제가 뭔가 잘못했을까요? 자, 여기 기본적으로 이렇게 영어로 썬데이, 먼데이도 이렇게 목록에 있어요. 목록에 있잖아? 그럼 우리가 엑셀에서 작업하면은 여기에 있는 목록대로 그대로 떠요. 아까 제가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했던 것도 여기 있었던 거야. 1월, 2월, 3월도 여기 있어서 1월, 12월까지 되고 다시 1월로 넘어간 거예요. 1사분기 이것도 원래 4사분기하고 5사분기 안 되고 다시 1사분기로 넘어오는데 제가 아까 오타를 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원래는 이렇게 쫙 되고요. 1월, 2월, 3월 이런 것도 되고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입력하면 다시 되돌아와. 끝까지 가면 그래서 여기에 맨 위에 보시면 새 목록 있죠. 여기 클릭하고 내가 가고 싶은 여행지 목록을 여기다가 이제 넣어 놓을게. 일단 홍콩 엔터 쓰시면 되고요. 가고 싶은 목록 어디 있어요? 뉴욕 엔터. 그 다음에 또 어디 가고 싶어? 마닐라 엔터. 그 다음에 동경 엔터. 그 다음에 파리 엔터. 그 다음에 또 어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 거 한번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제가 써줄게요. 없어? 다 가고 요즘 못 가죠. 여행 못 가죠. 그래서 더 가고 싶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각자 집에도 갔다 오시고 그러셨네. 자가격리 해야 되지 어디 다녀오시면. 자, 여기까지만 할까요? 그러면 파리까지만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추가 버튼을 꼭 누르셔야 돼요. 그래야지 왼쪽에 있는 사용자 지정 목록이 추가가 돼. 추가 버튼 누를게요. 자, 눌렀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기 홍콩, 뉴욕, 마닐라, 동경, 파리가 이렇게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만약에 홍콩이라는 거 사용하고 채우기 핸들로 쭉 채우면 그 다음엔 뉴욕, 마닐라, 동경, 파리 순으로 채워지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됐어 이제. 자, 그러면 확인하고 한 번 더 누를게요. 확인.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홍콩 옆에다 마우스 홍콩 클릭하시면 옆에 네모난 점 생기는데 채우기 버튼이에요. 그거 밑으로 쭉 내리시면 이런 식으로. 자, 무제한으로 홍콩, 뉴욕, 마닐라, 동경, 파리, 또 홍콩, 뉴욕, 마닐라, 동경, 파리, 또 홍콩 이런 식으로 계속 끝도 없이 순환하면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하는 게 사용자 지정 목록에 추가하는 건데 그게 어디 있다고? 그게 파일 메뉴에 가시면 옵션으로 들어가셔서 옵션 중에서 고급 메뉴로 가서 쭉 밑으로 내려서 1반에 가면은 1반에 가면 거기에서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쳐서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거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자, 되셨어요? 요거 시험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라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지금 다 들어있구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 사원 정보 한번 가봅시다. 사원 정보 시트로 가서 옆에다가 여기다가 수당 말고 보너스라고 한번 써볼까? 보너스 엔터. H2번 셀에다가 보너스라고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보너스 얼마 받고 싶어? 좀 많이 받을까요? 한 50만 원. 그 다음에 얘는 100만 원. 100만 원 넘었나 봐요. 제가 많이 받고 싶은 욕심에. 얘는 30만 원. 이 사람은 40만 원. 이 사람은 50만 원. 이 사람은 20만 원. 이 사람은 7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너스를 쭉 기입을 했어요. 자, 이렇게 보너스를 썼는데, 자, 요거를 이제 보니까 여기 옆에는 천 단위 구분기호라고 해서 이렇게 쉼표가 짝짝 들어갔잖아. 그쵸? 보이시죠? 근데 얘는 지금 보너스를 이렇게 내가 입력을 했는데 여기 보너스가 안 들어간 거예요. 보너스에 이 천 단위 구분기호를 좀 넣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마우스로 50만 원부터 그러니까 H3번 셀부터 H9번 셀까지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표시 형식이라고 보이시죠? 여기에서 세 번째 보시면 뭐가 있어요? 이렇게 쉼표 스타일이 있지. 그거 찍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쉼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말고 이제 요거 한 김에 다른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 표시 형식의 쉼표 스타일만 있지만 첫 번째 보시면 이건 통화 회계 표시인데요. 그 옆에 있는 역삼각형 눌러보시면요. 앞에 한국어로 이렇게 통화 표시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원 단위, 그다음에 달러, 유로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표시 엔화, 뭐 중국어 이런 걸 표시할 수가 있어요. 한국어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앞에 원 단위가 이렇게 원화 표시가 붙어요. 달러 한번 해볼까? 달러 이 정도면 되게 많은 건데 그쵸? 50만 달러. 와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 달러가 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50만 달러인데 뒤에 소수점 이하에 두 자리가 이렇게 붙었죠. 이런 소수점도 내가 자릿수를 정할 수가 있어요. 소수점 자릿수는요, 표시 형식에서 여기 보시면 0점 뭐 이렇게 막 점점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지? 앞에 거는요, 자릿수를 늘린 거예요. 그래서 소수점 자리 세 자리로 하고 싶다. 그럼 얘를 클릭해요. 그럼 소수점이 한 자리가 더 늘어나. 줄이고 싶다. 그러면 그 옆에 거. 이렇게 하면 한 자리씩 줄어들어요. 난 소수점을 안 하고 싶어. 그럼 계속 소수점이 없어질 때까지 줄여주시면 돼요. 다시 늘리고 싶다? 그럼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고요. 되셨나요? 줄이고 늘리고 이렇게 해서 소수점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 말고도요. 여기 표시 형식에 옆에 보시면 표시 형식 자세히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 눌러주시면 대화 상자가 이렇게 표시 형식 대화 상자 이렇게 떠요. 사실은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 보시면요. 숫자에 보시면요. 이렇게 천 단위 구분기호 체크를 여기다 해주잖아. 그럼 체크가 되는 거고 소수 자릿수도 여기서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소수 자릿수. 그 다음에 만약에 음수가 있을 때 어떻게 표시할 건지까지도 정할 수가 있어. 마이너스만 붙이겠다 또는 빨간색으로 표시하겠다 아니면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마이너스를 붙이겠다 이런 걸 다 정해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마이너스를 입력하잖아. 그럼 자동으로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이거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거 마이너스 1, 2, 3, 4 요 형식으로 해주겠다라고 할게요. 자 일단 숫자하고 확인 눌러볼게요. 자 여기다 보너스 마이너스 50만으로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1, 10, 100, 뭐 500, 마이너스 500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이게 저기라서 적용이 안 됐나요? 선택을 하고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선택을 안 하고서는 그냥 적용했나 봐요. 이거 누르고 다시 해볼게요. 마우스로 설정을 하고 아까 제가 분명히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안 했나 봐요. 자 숫자에서 안 했군요. 자, 이렇게 눌러서 해보면 지금 여기가 선택이 돼 있죠? 그럼 제가 안 한 거예요. 마우스로 블럭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숫자에서 마지막 거 확인.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거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거, 이거 네 번째 거. 이것도 한번 마이너스 200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마이너스 200.00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겠다라고 했거든.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어떤 셀에 대한 서식을 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은 먼저 블럭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것에 해당하는 서식을 지정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네,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여기에 문제라고 문 1, 문 2라고 써 있는 건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굳이 안 하셔도 되고 만약에 하고 싶으면 여기 밑에 제가 설명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수업 끝나고 연습하시면 돼요. 자, 여기 이제 그 심화반 친구들 거랑 같이 이렇게 섞어놔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까지 하려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또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빼고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실력이 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또 더 연습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대로 여기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이동하고 복사하는 내용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 성명, 이지원, 김민정, 김현지 뭐 요거 여기 있는 이 표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들을요. 복사를 하고 싶어요. 그럼 일단 블럭 지정을 먼저 해야 돼. 성명이라고 되어 있는 B2번부터 쭉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G9번까지 선택하고 복사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홈 탭에 보시면 클립보드에 복사라고 있어요. 홈 탭에 클립보드 그룹에 복사 이렇게 누르시면 복사가 되고요. 자, 위치, 원하는 위치, 내가 복사해서 붙여놓고 싶은 위치로 이동을 하는 거야. B12번 셀을 마우스로 클릭하시고요. B12번 셀. 여기다가 붙여놓고 싶어요. 그럼 여기 마우스 클릭하시고 홈 탭에 클립보드 그룹에 붙여넣기 있어요. 위에 그림 있지? 그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대로 내가 아까 복사한 거 그대로 여기 밑에 붙여넣기가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근데 여기 이거 복사한 거를 다른 셀에다가도 붙여넣기도 가능해요. 똑같이 복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 뭐 시트를 옮겨서 뭐 예를 들어서 고객 정보에다가 붙이고 싶어요. 그럼 고객 정보 시트 클릭하고요.
B10번 셀 마우스로 클릭하고 붙여넣기. 이렇게 하시면 그대로 아까 복사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이렇게 붙여넣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사원 정보로 이동할게요. 자, 이렇게 제가 복사한 거는 계속 이렇게 끝에 점점 점선이 흐르고 있어요. 더블 클릭 2번 하시면 그 점선이 없어져요. 이렇게 없어지니까 혹시 계속 이렇게 물 흐르듯이 흐르고 있으면 점선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셀의 넓이랑 높이 요거 한번 조절해 볼게요. 열 넓이 조절해 볼게요. B번 열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자, B열 선택하는 것은 B라고 써 있는 영어 알파벳 있죠? 걔를 한번 클릭하시면 B열의 밑에 부분이 다 선택이 돼요. 이렇게 끝까지. 지금 끝이 어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끝까지 다 선택이 돼요. 그 다음에 1행을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1의 머리, 열머리, 행머리 글 있죠? 그걸 딱 선택하시면 1행이 다 선택이 돼요. 되셨나요? 2행, 3행 이런 식으로 행이나 열을 선택하고 싶으면 이렇게 마우스로 행머리 글이나 열머리 글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연속으로 3개를 선택하고 싶어. B열, C열, D열 이렇게 3열을 선택하고 싶어요. 그럼 마우스로 B, C, D를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만약에 3, 4, 5행 다 선택하고 싶어. 그럼 3행부터 4, 5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떨어진 행이나 떨어진 열을 선택하고 싶어요. 나는 B열과 D열과 F열만 선택하고 싶어요. 그럼 B열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D열, F열 이런 식으로 선택하시면 떨어진 열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행도 마찬가지예요. 2열, 2행, 4행, 6행만 선택하고 싶어. 그럼 2행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르시고 4행, 6행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되셨나요? 그럼 연속되는 행이나 열인데 굉장히 많아. 그래서 내가 마우스로 드래그 하기가 좀 힘들어.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B 2번 셀, 그러니까 셀 선택할 거예요. 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B 연속으로 선택하고 싶으시면 마우스로 이렇게 연속으로 셀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떨어진 셀을 선택하고 싶어. 그러면은 컨트롤 키 누르고 계속 클릭하시면 돼요. 울산,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대리, 사원, 대구, 영업 지원 3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셀 그냥 컨트롤 키 누르시고 막 선택하시면 다 셀을 내가 원하는 셀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다 선택된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면 연속된 걸 하고 싶어. 연속된 걸 선택을 하고 싶어. 그러면 컨트롤 키가 아니고요. 자, B 요거 E 선택하시고요. 쉬프트 키를 누르시고 마지막으로 선택할 거를 누르시면 돼. 예를 들어서 B2부터 G9까지를 선택할 때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드래그 하기가 힘들어. 너무 길어가지고 저 밑에까지 여기까지 하고 싶어. 그러면 첫 번째 거 성명 B2를 선택하고요. 마지막 셀 어디야? 예를 들어서 G19번이에요. 그럼 Shift 누르시고 이렇게 누르시면 이 위에가 다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이. 되셨나요? 이렇게 선택을 좀 범위가 넓은 범위를 선택하고 싶다. 그럼 시작 범위 클릭하시고요. Shift 누르시고 끝 범위 클릭 하시면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셀들이 다 선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선택하는 거 배웠고요. 이동, 복사. 복사하는 거 배웠고 이동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지금 제가 화면 좀 줄여볼게요. 복사는 이제 어떻게 했는지 알았지? 그럼 제가 요거 성명 요 부분을요. 요 부분만 복사해서 요거 딴 데로 이동하고 싶어요. 근데 요거를 마우스로 보세요. 제가 여기 이렇게 마우스로 블럭 지정을 했죠. 그러면 여기 테두리 선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잖아. 그러면 십자 화살표가 생겨요. 그럼 얘를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로 가져가요. 그러면 얘가 여기 있는 애가 이쪽으로 이동이 돼요. 이동되는 거 보이지? 자, 어디든지 이렇게 해서 가져가서 딱 놓으면 그쪽으로 이동이 돼요. 어떻게 한다고? 일단 마우스로 블럭 지정한 다음에요. 테두리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양방향 화살표가 나와요. 그 상태에서 이동을 하시면 이동이 된다는 거. 근데 난 여기다 냅두고 여기다 복사해서 이동하고 싶어.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컨트롤 키를 눌러주시고 컨트롤 키를 떼지 말고 마우스 버튼을 먼저 띄잖아. 그럼 이렇게 복사가 돼요. 되셨죠? 이동 복사. 이렇게 그냥 움직이면 이동이 되는 거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동하면 복사가 되는 거고. 이해되셨어요? 이동 복사. 다 복사 이동 잘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게 있어요.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기본급 수당 이 부분만 마우스로 블럭 지정하시고요. 연습 2-1의 사원 정보라는 시트에서
기본급 수당만 마우스로 복사, 아니, 마우스로 드래그 한 다음에 복사는 이제 단축키 한번 이용해 볼게요. 홈탭에서 복사, 요거 누르셔도 되지만 단축키가 있어. 마우스로 블럭 지정한 다음에 컨트롤 키하고 C를 누르시면 복사가 돼요. 컨트롤 C. 컨트롤 C는 되게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알아두면 좋아요. 컨트롤 C. 컨트롤 C 하시고요. 어디로 붙여 넣을까요? 여기다가 마우스 클릭하시고 컨트롤 V 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붙여넣기가 돼요. 그럼 이거는 바로 붙여넣기 되는 거고요. 요거는 메뉴를 이용해 선택해서 붙여넣기. 아니면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붙여넣기 옵션도 이렇게 쭉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애가 있어. 선택하여 붙여넣기. 선택하여 붙여넣기 메뉴에서요. 선택하여 붙여넣기라고 글로 써 있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대화 상자가 하나 떠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할 수 있는 대화 상자. 자, 선택하여 붙여넣기 대화 상자가 뜨는데요. 이건 뭐냐면 얘를 붙일 건데 그냥 붙이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값만 붙일 거야. 또는 뭐 테두리는 제외하고 붙일 거야. 그 다음에 뭐 열 넓이만 붙여 넣을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는 수식만 붙여 넣겠어. 그럼 여기에 이 값 대신에요. 수식이 들어가요. 요거 한번 해볼까요? 수식. 그리고 확인. 하시면 여긴 수식이 없네요. 수식이 있었으면 여기 수식이 들어갔을 텐데 지금 여기 수식이 없었네. 그럼 다시 붙여 놓을게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지금 내가 여기에 있던 이 기본급 뒤에 셀의 색깔이라든지 테두리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갔죠. 단지 수식만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붙여넣기 해볼게요. 수식이 없었네. 죄송해요. 제가 수식이 있는 줄 알고. 다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볼게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하시면 대화 상자가 뜨고 이번에는 테두리만 제외해서 붙여넣기 해볼게. 테두리만 제외.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요. 이렇게 테두리가 제외가 됐어. 테두리가 뭐예요? 여기 보시면 셀에 이런 테두리들이 있잖아. 이런 테두리들이 다 제외되고 내용들만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여기 배경 색깔 같은 것들은 그대로 들어왔죠. 테두리만 제외되고 나머지가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여 붙여넣기는 내가 붙여 넣을 건데 복사했고 붙여 넣을 건데 내가 필요한 내용만 붙여 넣을 거야 라고 할 때 사용하는 내용이야. 이것도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엑셀 하실 때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유효성 검사라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아이고, 시간이 좀, 네, 조금 요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유효성 검사라는 애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볼게요. 직위가 대리, 사원, 대리, 과장, 부장, 사원, 과장이야. 근데 여기에 지금 대리하고 사원, 과장, 부장, 이 사람들만 여기 직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뭐, 팀장, 뭐, 이사, 뭐 이런 사람을 내가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혹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오지 않게끔 딱 대리랑 사원, 과장, 부장만 여기에 입력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유효성 검사예요. 유효성이라는 거 뭐냐면 꼭 들어가야 할 내용, 오류가 나지 않는 내용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만약에 성적을 할 거예요. 성적은 몇 점부터 몇 점 사이예요? 0점부터 100점 사이에만 들어와야 되죠. 그쵸? 근데 성적에 1000점이 들어왔어. 물론 토익 점수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국어, 영어, 수학 이런 성적이라고 쳐. 근데 마이너스 10, 뭐 30점 이런 거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이게 성적이라는 요 셀에는 여기 있는 요 셀에는 0부터 100까지 사이의 숫자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유효성 검사야. 그럼 유효성 검사 같이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다가 제가 했던 것처럼 성적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성적. 보너스 옆에다가 지우고. 자, 여기에다가 성적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셀에는 성적에 0부터 100까지에 해당하는 내용만 여기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유효성 검사는 데이터라는 탭에 있어요. 그래서 메뉴 중에 데이터 탭 들어가시고요. 데이터라는 탭에서 데이터 도구라고 있거든. 거기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어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보이세요? 요거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떠요. 지금 저의 대화 상자가 보이시나요? 보여 안 보여? 보여요. 네, 보여요. 자, 그러면 일단 제한 대상이라는 게 한번 눌러볼까? 제한 대상이 뭔지. 누르시면 이제 내가 제한할 대상을 정하는 거야. 나는 뭐부터 뭐까지 정한다 그랬어요? 0부터 100까지를 정해야 돼. 그러면 0부터 100까지는 정수예요? 소수점이에요? 목록이에요? 뭐예요? 정수지?
정수를 정하면 되고요. 그러면 정수를 어떻게 제한할 거냐면 해당 범위 내에 있는 애들만 제한할 거예요 라고 하고요. 이것도 눌러보시면 뭐 같냐 크거나 같냐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일단 해당 범위를 정하고요.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100이야. 이렇게 정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설명 메시지에는 이제 이거를 입력할 때 설명을 좀 하면 좋지. 그 제목은 성적 입력 제한이라고 써주고요. 0부터 100까지만 입력하세요. 이렇게 써주면 좋겠지. 그럼 내가 여기 성적에 입력할 때, 성적은 0부터 100까지 숫자만 100까지 숫자만 입력해야 되는구나라고 요 메시지를 보면은 내가 잘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렇게 설명 메시지 이런 거 쓸 수가 있어. 자, 그럼 설정에 가시면 정수로 해당 범위에 0부터 100까지 설명 메시지에 가면 성적 입력을 제한하겠다. 그리고 설명에는 0부터 100까지 숫자만 입력하세요. 이렇게 써주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옆에 메모가 이렇게 떠요. 그래서 여기는 성적 입력 제한이 있고요. 0부터 100까지 숫자만 입력하세요라고 했어. 자, 그럼 제가 0을 입력해 볼게요. 입력이 잘 돼요. 또 100도 입력해 볼게요. 입력이 잘 돼. 마이너스 40. 뭐래요? 안 된다고 메시지가 딱 뜨죠. 이게 바로 유효성 검사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숫자라든지 들어가지 않아야 될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다시 시도해서 여기다 딴 숫자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뭐 50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유효성에 해당되지 않는 숫자들이 들어갈 수 없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유효성 검사예요. 이건 숫자도 되지만 문자도 돼요. 문자는 어떻게 되겠어? 문자는 문자 목록에다가 쭉 기록하면 되겠지. 자, 문자 목록 어떻게 기록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직위에 대리, 사원 뭐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이렇게 쭉 여기 선택해서 이 부분에다가 한번 다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해볼게요. 선택하시고요. 자, 이번엔 설정에서 모든 값이 아니고 목록이라는 걸 선택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다 목록에다가 이걸 쓰면 돼. 목록에다 뭘 쓰면 되냐면 대리나 대리, 컴마, 하나만 컴마 하는 거, 사원 또는 과장, 부장. 요런 직급만 입력되도록 이렇게 원본을 이렇게 정해줬어요. 그리고 여기도 설명 메시지 써야 되겠지. 직위, 제한 이렇게 해놓고요. 대리, 사원, 과장, 부장만 입력하세요.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렇게. 그럼 얘는 제목은 직위 제한이고 이런 직위만 입력하라고 이렇게 제가 메시지도 써놨어요. 설정 볼게요. 목록으로 해놨고요. 대리, 사원, 과장, 부장 이런 것만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얘도 목록 좋고 여기 목록은요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중에서 고르기만 하면 돼. 그죠? 그럼 다른 사람을 입력할 필요가 없지? 그죠?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목록에서 이렇게 정하는 거야. 이렇게 바로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시간이 오버됐지만 여기까지 데이터 유효성 검사까지 해볼게요.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조금 더 엑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질문 혹시 있으세요? 질문 있으시면 네,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어려운 내용을 나갈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기 전에 파일들 다운받아서 압축을 해제해가지고 막 이렇게 띄워놓으시고 화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올려드리는 강의 자료는 출력을 해서 이렇게 보면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사실은 이제 한글로 되어 있잖아. 그래서 사실은 여기 그림을 제가 다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한글로 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메뉴에 대한 걸 캡처해서 넣어놓긴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이게 한글이 아니고요. 자기 언어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메뉴 찾기도 되게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글 오피스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해야지만 저랑 같이 수업하기가 조금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글 프로그램을 좀 설치를 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시간 오기 전까지 좀 제가 이 파일을 미리 이제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그거 파일 미리 올릴 수가 있나요? 이강희동이 있으면 미리 올릴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선생님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렇게 해서 파일을 뭐 프린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프린트가 안 되면 이렇게
화면에다 띄워놓고 같이 보면서 해주시면 제가 설명할 때 놓친 부분 있으면은 이제 그 찾아보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뭔가 저한테 전달 사항, 요청 사항 있으시면요. 그 직원분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네. 제가 개인 번호를 알려드려도 되나요? 어떻게,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선생님, 좀, 네. 질문에 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러면 일단 뭐, 어, 다음 시간에 어떻게 소통할지를 좀 또 생각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제 메일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제 메일 주소는 채팅창에다가 남겨줄게요. 자, 제 메일 주소는 이거, 잠시만요. 다 볼 수 있게끔. 제시칼리 네이버닷컴이에요. 이쪽으로 저 메일에 저한테 하고 싶은 내용들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 친구한테 다시 제가 메일 보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소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첫 시간인데 어렵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동영상 강의로 나중에 듣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사실은 동영상 강의를 또 시간 내서 듣기도 어렵잖아. 그쵸?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만약에 이렇게 동영상을 들었는데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시간으로 강의를 들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사실 10시에 안 일어날 수도 있어. 그쵸? 방학이니까 좀 더 잘 수도 있는데, 그 시간을 좀 여러분들이, 가치 있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시간 수업으로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부득이한 경우에만 동영상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